오미크론 확산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자가 검진 키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입니다. 기존 은행과의 여신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의 카카오 목표 주가 줄 하향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연일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정부의 강력한 돈줄 옥죄기 효과에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달 말부터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서 최대 1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늘부터 전국의 약국과 편의점에서 검사키트 일부 물량이 공급됩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는 약 100만 개의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했고 이를 15일 오전 15,800여 개 점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GS25도 레피젠 제품 80만 개를 확보하고 15일과 16일 이틀간 전국 매장에 각각 20개씩을 공급합니다. 세븐일레븐 등 다른 편의점들도 준비가 되는 대로 자가검사 키트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대출 시장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언 캐릭터와 대화창에서 대화를 나누듯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22일 선보이는 모바일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카뱅스러운 혁신을 꾀했습니다. 카뱅은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담대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보통 주담대 대출은 길고 복잡하지만 카뱅이 선보인 주담대는 챗봇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고객이 주담대를 신청하면 카뱅 챗봇과 대화창이 열립니다. 이 대화창에선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면 한도 조회가 이뤄지고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대출 실행까지 진행됩니다. 이 상품은 KB 시세 기준 9억 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 구입 자금, 생활 안정 등을 취급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3천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최저 2.9% 수준입니다. 카뱅은 올해 하반기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도 출시합니다. 윤호영 카뱅 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 수신 및 대출 상품을 통해 기업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뱅 외에도 인터넷 은행들이 대출 시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토스는 연 3% 초중반 금리의 개인 사업자 대출을 출시했고 K뱅크도 상반기 중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인터넷 은행들까지 주택기업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 또 성장주를 둘러싼 환경 등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카카오를 연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어제 7곳의 증권사에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은 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유안타증권은 15만 8천 원에서 12만 8천 원으로 낮추는 등 카카오 목표 주가의 평균 하향률은 13.72%였습니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4분기 카카오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 일부 경영진의 주식 매각 이슈,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등으로 성장주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카카오 매수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은 카카오를 약 2,197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93억 원, 8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실적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카카오의 주가가 최고 93,600원까지 오르자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한 날을 제외하면 2월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록체인 관련 그라운드 X법인과 B2B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사업 성과가 가시화됐다며 클레이, 보라코인 등 이미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 차세대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사업 성과가 기대되는 구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 규제와 비용 증가로 인한 이익 부진에도 톡비즈, NFT 등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당분간 개인의 매수 우위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의 돈줄 죄기 효과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 상승폭이 전달보다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0% 올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대선을 앞둔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세계그룹이 4조 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IFC 인수를 위한 최종 본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수합병에 본격 뛰어든 신세계그룹이 몸집 불리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그룹이 지난달 열린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인수를 위한 1차 입찰에 이어 2차 입찰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종합개발사 신세계 프라퍼티는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IFC 인수 본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IFC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85,400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 건물 3개 동과 IFC몰, 콜레드 호텔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스타필드를 운영 중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이번 인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더현대서울이 여의도 상권 공략을 성공한 데 있습니다. 향후 신세계그룹이 IFC를 인수할 경우 현재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같이 새로운 스타필드를 열어 인근의 더현대서울과 경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매각가가 4조 원으로 또는 메가딜로 예상되는 만큼 신세계그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부터 SSC 랜더스, W컨셉, G마켓 글로벌 등 회사를 줄줄이 인수하며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해왔습니다. 작년 성수동 이마트 사옥을 매각하면서까지 4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M&A에 투입한 겁니다. 현재 IFC 외에도 와인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도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좀 주춤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한층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예년보다 더 선호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지영 기자와 함께 시장 분위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택 거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상황이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53,7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67,155건과 비교해 한 달 새 13,385건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142,281건과 비교하면 99,036건이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 1년간 주택 거래량은 총 101만 5,171건으로 전년 동기 127만 9,305건 대비 약 26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매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1,573건으로 전월 대비 18.2%, 전년 동기 대비 65.9% 줄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 거래량은 6,394건으로 전월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60.5%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매량은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가 3만 484건으로 전월 대비 25.9%, 전년 동기 대비 71.2% 감소했습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거래는 2만 3,290건으로 전월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습니다.
이 같은 거래량 감소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에 따른 피로감과 또 부동산 관련 정부의 규제 정책 등이 맞물린 걸로 풀이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집값 상승도 좀 멈춘 분위기인 건가요? 네,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1%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줄어든 양상입니다. 수도권 0.33%에서 0.06%로, 지방 0.25%에서 0.14%로 각각 축소됐습니다.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0.2%에서 0.03%로 줄었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전셋값은 0.07% 올랐지만 상승폭은 수도권에서 0.25%에서 0.01%, 지방 0.25%에서 0.12%, 5대 광역시 0.22%에서 0.05%로 축소됐습니다. 월세 가격은 0.16% 상승했지만 수도권 0.24%에서 0.18%로, 지방 0.21%에서 0.13%, 5대 광역시 역시 0.22%에서 0.11%로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그리고 그 지난달에도 거래 절벽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때는 이런 상황을 집값 하락 신호로 보기엔 좀 이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최근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는 집값은 현재로선 상승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며 최근 2, 3년보다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수요자들의 자금 사정이 사실상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몇 년 새 최고점을 찍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또 금리까지 인상이 되면은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한참 뛰어오를 때처럼 과수요가 생기는 현상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분양의 성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전매 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분양권을 획득한 뒤 매매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이 활발해지더라도 거래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거래량이 얼어붙어 있고 집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은 재테크와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부동산의 직방이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720명을 대상으로 올해 재테크와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0.6%인 2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테크 투자로 수익을 본 응답자 중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상품은 부동산이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투자를 시작하거나 투자에 변화를 줄 계획을 선택한 비율은 65.3%, 이들 중 50.6%는 투자 비중을 부동산으로 늘린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거나 비중을 늘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여타 자산에 비해 과거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분의 선호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령대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는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높았지만 고연령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나 또 자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의견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는데 최근 수요층이 또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알114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쟁률은 전체 아파트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0년 전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7.6대 1이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44.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아파트가 19.4대 1,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2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민영 아파트는 총 137곳, 15만 4,027가구입니다.
시도별로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서울 31,110가구, 경기 34,013가구, 인천 9,198가구입니다. 또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다소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에 쏠리는 관심은 다시 불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단을 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캠핑과 차박 수요가 늘어나며 대형 SUV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GM 쉐보레가 트래버스 부분 변경 모델로 국내 고객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2009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후 매달 200에서 300대가 꾸준히 팔리고 있는 대형 SUV 쉐보레 트래버스. 한국 GM이 트래버스의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고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3073mm의 휠베이스가 적용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 모델 223 방식으로 3열 좌석에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이 닿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갖췄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651리터로 3열 풀플랫이 1636리터까지 적재할 수 있어 캠핑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차량 곳곳에 220V 아울렛과 USB 포트, 컵홀더 등이 마련돼 편리성도 높였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가족 간의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가족 안에서의 자기 공간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오지나 어떤 특정 장소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차량으로. 트래버스에는 정차, 재출발 기능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 360도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가 기본 탑재됐고 일렬 센터 에어백 등 강점으로 평가받아온 15개 능동 안전 사양도 기본 적용됐습니다. 또 3.6리터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고속주행 성능도 갖췄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에 ESG 지표를 기재하는 증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 분석 리포트에 ESG 지표를 기재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SG에 충실한 기업일수록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의 중요 지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에 신경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게 되면 결국은 투자자들도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갖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ESG 지표를 담고 있는 곳은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으로 총 4곳이지만 향후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ESG 지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ESG 인덱스와 이벤트를 정리해 정보를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는 ESG 인사이트를 통해 전체 평균과 비교한 개별 기업의 ESG 세부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 대신증권은 한국 ESG 연구소에서 작성한 ESG 등급을 토대로 기업 리포트를 전달하고 SK증권은 다른 기업과 ESG 등급을 비교하는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통일된 ESG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선 ESG 평가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ESG 평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일관된 관점에서 기업 리포트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휴대용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더 프리스타일 월드맵을 선보입니다. 이는 체험 공간을 메타버스로 확대해 MZ세대에게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 프리스타일 월드맵은 오는 16일 공개되는데요. 이 사용자들은 침실과 거실, 주방, 또 드레스룸, 캠핑장 등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제품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념해 삼성전자는 오는 22일부터 제페토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UGC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LG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세계 최대 패션쇼 뉴욕 패션 위크에서 인공지능 기반 아티스트 틸다를 공개했습니다. 틸다는 LG AI 연구원의 초거대 AI 엑사원으로 구현한 첫 번째 AI 휴먼입니다. 기존 가상인간과 다르게 스스로 학습해 사고하고 판단하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서 틸다는 박윤희 디자이너와 함께 금성에서 핀 꽃을 모티브로 작업한 의상들을 선보입니다. 틸다가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작하면 디자이너가 디테일을 더해 의상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협업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비전 모델을 통해 시각 분야로 범위를 확대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향후 제조, 연구, 서비스,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AI 휴먼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이 국내 김 브랜드 비비고 김과 자회사 3회 상사의 명가김을 통합한 CJ 명가를 론칭하며 김 사업 효율화에 나섭니다. 국내에선 명가김의 정체성을 더한 CJ 명가를 운영해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에선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지속 운영하며 김을 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CJ 명가는 세분화된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대중, 고급, 대표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로 운영됩니다. 론칭 첫 제품으로 직화 기법 등의 가공 기술력을 활용해 CJ 명가 직화 돌김과 CJ 명가 단백 구운김 등 2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대보름인 오늘 찬바람이 불며 추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급격히 하강하면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저녁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4도, 그 밖의 지역도 영하 6도에서 영하 7도 선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후 제주에도 시작되겠고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 지역은 저녁에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 제주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3도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기온 강릉 영하 7도, 속초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광주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4도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은 3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3에서 5m까지 매우 높거나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고요. 서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눈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